일단은 괴는 아셔야 돼요. 괴는 왜냐하면 8괴하고 64괴로도 넘어갈 때도 물론 있긴 한데 괴하고 방향 감각은 익혀야 돼요. 방향 감각은 명리를 하셨어도 방향은 대부분 아세요. 근데 그 방향이 축간임 3개씩 우리는 끊어서 해요. 2개씩도 해요. 물론 근데 축간임 그럼 거기가 어디다? 아까 이거 다 지워버려요. 축간임 그 다음에 간묘을 축간임 그럼 어느 쪽인지는 아시겠죠? 축간임 그럼 뭐 어느 쪽이에요? 선생님 축간임방 그럼 어디예요? 북동쪽. 동북쪽. 동북쪽이에요. 동북쪽이라고 말해야 돼요. 항상 원래 붙이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가요. 시계 방향으로 가요. 시계 방향. 그래서 항상 북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북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거꾸로 하는 거 트집 잡지는 말자고.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간방은 항상 뭐부터 북동간 이렇게 동북간 여기는 여기도 간방이 있고 여기도 간방이 있고 여기도 간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간방은 여기가 북이니까 북동간이야. 여기는 이 간방은 어때요? 동남간이야. 남동간이라고도 사람들이 해. 네. 근데 원래 붙이는 건 그렇게 돌아가는 순서대로.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남서간이라고 돼. 서남간이라고 돼. 근데 그거 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여기는 서북간이라고 불러. 서북간. 근데 여기서 이제 서북간 뭐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할 때 어떻게? 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축. 그 다음에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할 때.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합쳐서 3개를 축간인. 축간인을 한 번에 하면은 거기는 동북간을 얘기하는구나. 축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소속하고 있는 데가 축간인이야. 우리를 보통 부를 때 사람들이 간방 그래. 네, 간방. 간방이라는 것이 일건천 이택택 삼리와 사질내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그 간이야. 그 간산이라고 하는 건 간이 산주대. 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간이라고 하느냐? 그친다 이거야. 정지. 산은 가만히 멈춰 있어. 그래서 간 나오면 그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그거는 산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 정지하고 멈춰 있다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쳐 있어.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막 파고 헤치면 흩어지긴 하지만 일단 솟아있죠. 산이. 그래서 가만히 그쳐 있고 정지하고 있지. 산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가는 거지. 내가 발자국으로 움직이는 거지. 산은 그대로 정지하고 있다. 그래서 간이라고 하는 건 정지한다. 그런데 이 간은 뭐냐? 1, 건천, 2, 태택, 3, 리화, 4, 진례, 5, 손프, 6, 감수, 7, 간산, 8, 본지하고 그림을 알아야 돼. 이 그림. 이 그림을 효라고 얘기해요. 효를 이렇게 불러요. 효는 무슨 효냐? 본 떴다야. 그림을 딱 보면 그게 그림을 본 떴어. 근데 하나로 딱 그려놓은 건 남, 하늘, 뭐 이런 걸 양, 이런 걸 표시해. 그래서 양효라고 부르고 요 2개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음효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니까 효가 막 섞여져 있잖아요. 효가 섞여져서 요거는 본지효인데 여기는 보면 이 그림은 뭐냐면 하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하도 그림. 낙서궁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궁, 낙서궁. 근데 그 낙서궁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낙서궁이 간이 이쪽에 들어있어. 여기 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쪽에 있지? 그래서 체와 용을 이미 구분해서 알아야 돼. 체는 생긴 거라 저렇게 생겼지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이 7이죠. 순서로 되면 7, 8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8개가 움직이는 방향인데 저거는 하도라서 그 방향이 달라요. 근데 저 하도 방향은 거의 다 안 써. 사용을 잘 안 해. 할 때는 있어. 그러니까 알아는 놔야 돼. 근데 우리가 거의 이제 그 풍수에서 쓰는 방향은 요걸로 거의 다 많이 써. 저걸로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미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하고 외우면 돼. 들어가는 방향이. 그 건태, 이진. 이 그림도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태라 그래놓고 여기가 태라고 해놓고 태가 여기가 짧고 두 개가 길게 그려놓은데도 어떤 때는 있어. 실제로 책에도 그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왜냐면 어디서 보느냐를 약속해서 맞춰놨거든. 근데 태 방향은 이게 태야. 이 그림이 태야. 이 그림이 태인데 이게 어떤 데는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가 하나가 음이 가는 어떤 사람들이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명식은 알고 가셔야 돼요. 건태이진 손감 간고는 저거는 하도의 방향도 되게 방향도 나와 있죠. 보면 하도의 방향은 저렇게 나와 있어. 하도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 우리가 이칠화 그러죠. 이칠화. 네. 이칠화가 여기에가 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칠화를 지금 들어놨잖아. 이거 낙서. 이칠화. 38복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죠. 뭐? 네, 38복. 그 다음에 49금 서쪽에 있죠. 서쪽. 그 다음에 50토 가운데. 가운데 있죠. 16수 쪽 북쪽에 있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강의하시는 젊은 선생님이나 젊은 교수님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걸 거꾸로 강의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스승님들한테 배우시기도 했겠지만 이치를 그냥 지도상 것만 가지고 지금 시중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많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아니까 그것도 그냥 해서 읽고 나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근데 보통 북쪽을 위로 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 세대들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그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서양을 가리키고 이러는 사람도 동서양을 요새 많이 가리키죠. 지난번에 거기 신설동에서 무슨 점이죠? 서양 무슨 점 그걸 점성화 그걸 하는데 보니까 위에가 자수를 위에다가 북쪽을 딱 만들어 놓고 가리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 감각을 우리 풍수하면서 많이 그걸 잘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도면을 봐야 돼요. 도면. 근데 도면은 우리가 만든 도면이 아니고 어디서 만들어놨어. 구청에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서 만들어놨어. 설계사무실에서 만들어놨어. 근데 구청에다 설계사무실 거 갖다 해놓은 도면을 갖다가 아파트 거 어느 지금 만약에 뭐 어디 현대아파트 어디 거 하고 빼올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내부 설계하는 걸 우리가 갖다 집어넣었다면 거꾸로 해야 돼. 거기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걸 거꾸로 해야 돼. 그게 너무 헷갈리는데 이제 그거 표딱지 같은 것도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해서 드릴 거예요. 표딱지가 있어야 보기가 편하지. 이게 거꾸로 돼. 동사태 서사태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 거기는 왜냐면 북쪽이 위로 항상 쓰기 때문에 지도로 쓰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북쪽이 남쪽이 원래 맞아요. 남쪽에서 해가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안 떠. 그러니까 그거를 맨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우리 옛날 선생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셨었어. 근데 뭐 교육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헷갈리고 많이 그래서 그대로 세계적으로 같이 쓰는 걸로 그냥 지도 매번 그냥 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방위를 볼 때 이제 8방을 보잖아요. 그럼 8방을 3개로 나눠서 봐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 그러면 여기는 북동 간인데 동쪽은 뭐예요? 감, 묘, 을이에요. 이게 대부분 보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진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진은 없어요. 팔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이사이만 사용해. 팔교에서. 그래서 여기는 진은 안 쓰고 이 사이사이, 이 간, 그 다음에 손은 써요. 여기. 손. 그러면 이게 진이죠. 진은 네. 손사.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병, 오, 정. 왜냐면 여기는 완전 정방이죠. 정방은 병요잖아요. 여기는 뭐야?
임자계, 병오정 임자계, 그 다음에 간묘을 경유신. 그렇게 해서 간방과 그 사이가 8개가 다 들어가지 않고 8개가 들어가면 여기가 진이 들어가는 자이다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미, 여기는 문이에요. 문 신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경, 유, 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술, 그 다음에 건, 여기는 해, 여기는 임,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돼요. 자, 팔방이 나눠지는데 팔방은 항상 3개씩 들어있어요. 간묘월, 진손사, 그 다음에 병오신, 병오정, 그 다음에 미곤신, 경유신. 비와요? 네. 그 다음에 술거네, 그 다음에 임자계, 그렇게. 그래서 그 팔방을 나타낼 때는 이제 항상 3개씩, 24개가 같이 들어가요. 우리에 해당되는 것은 간인방이다. 간인방에 해당된다. 그래서 간인방은 간이라는 건 산이고, 산이라는 거는 경제 있고 높으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맨날 산이다. 네. 산이 높은 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 산이에요. 아, 연결형. 네, 우리는 삼면이 바다라고는 하나 땅이 산이 더 많죠 보면. 네. 지금은 농사짓는 땅도 많아졌어요. 만약 바다를 메꿔갖고 만들고 막 그 만을 메꿔 천수만 같은 데서 굉장히 막 하고 해서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 농사짓는 땅 평평한 땅도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산이 더 많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 같은 데는 어때? 일본은 높은 산도 사실 있죠. 네. 근데 거기는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뾰족한 산? 화산. 거의 그렇죠. 등산을 못하게 일본? 너무 왜 등산 못하게? 홈에가 뾰족뾰족해갖고 화산. 불산이니까. 화산. 그래서 겨울에는 해요. 근데. 겨울에도 막아놓은 데는 몇 군데 막아놓고 웬만하면 하죠. 되려 겨울에 해요. 금반도로 가는. 저도 후지산 한번 가봤어요. 1월 1일날. 후지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두 번째 산 스웨스데. 근데 일본만 해도 화산이라 산이 많아서 화산인 것 같으나 거기는 어때요? 일본은 실제로 일본은요 파라는 산. 우리나라가 없으면 고립된 나라예요. 우리나라 없으면 고립됐죠. 우리도 북한 때문에 사실 고립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북한이 통일이 안 돼. 어디에 가려면 우리는 배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냥 걸어서는 못 가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연결해, 그래서 해양으로 땅 밑으로 해저터널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었는데 안 내주죠? 네. 그거 우리나라 이익이 아니죠. 거기가 이익. 근데 뭐 윈윈 하니까 그건 뭐 서로 간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해저터널 해달라고 엄청난 그 우리나라한테 막 많이 하고 거의 뭐 될 듯 하다가 안 됐을 거잖아. 거의 계획은 다 되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때 추진했다가 그 전에 더 완강하게 막 많이 추진했다가 안 됐다가 그때 다시 재건하려고 다 끝나는 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이 사람 추진하는 그래서 우리는 방위를 이제부터는 방위를 배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방위에 대한 것은 오다 가다 봐도 항상 여기는 뭘 보고 방위를 선생님들은 감이 금방 오세요. 보면 네. 어디 집을 갔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여행을 갔다든가 그럼 막 헷갈리잖아요. 처음 가본데. 그럼 대부분 뭘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방위를 금방 이렇게 알게 되시죠? 할수 있는 핵떠 있는 거. 선생님 사는 동네에서만
거 갖고는 안 될 텐데요. 왜냐면 그 동네 가까운 동네 우리나라 동네를 가지고 해떠 있는 거 갖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해떠 있는 것도 조금 다르죠. 근데 나침판으로도 이게 가능해서 보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시기냐면 그 어느 철이냐 계절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보면은 방위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바닷가는 어떻고, 그 다음에 산은 어떻고, 그 다음에 산 중에서도 뭐 산이 높은 산은 어떻고 이런 게 좀 나와요. 근데 이제는 편리하게 뭐예요? 나침판은 다 하나씩 핸드폰에 갖고 다니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그냥 바로 나오죠.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왜냐면 나침판은 전자제품만 있어도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까지 다뤄놨잖아요. 이런 거 다뤄놓고 더 방해받아요. 나침판 왔다 갔다 해요. 거기도 그런데 실제 이런 거 달고 다니고 이러면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되는데 이게 정확하다고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나침반 공부하게 될 때도 자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이해는 하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 사시는 방향은 어떤 데 사세요? 저는 마포면 아니 마포가 아니라 내 집이 무슨 향? 이다. 출입문은 북쪽. 출입문이 북쪽? 좌향은 출입문으로 보지를 않고요. 출입문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주택 같은 데는. 그런데 아파트 사시면 베란다 창이 큰 쪽. 아, 사이트 네, 베란다 창이 큰 쪽이 향이 돼요. 대부분. 남쪽. 그럼 남향, 대부분 남서향. 선생님은 남향으로 돼 있어요. 남향을 좀 많이 선호하죠. 남향에 살면 뭐가 절감이 돼요? 난방비 확 절감이 되죠. 그만큼 따뜻하죠. 그런데 이제 남향이 나한테 맞느냐 그건 다 틀려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할 때 뭐 이사 가는 날 하루로 정해놓은 것처럼 이사 가는 날 하루로 정해놓잖아요. 대부분 90일 날로 정해놓잖아요. 이사 가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그 이사 가는 날로 손 없는 날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죠. 배웠잖아요. 1, 2일 날 손이 어디에 있나 알면 되죠. 이건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음력으로 1일하고 2일 날은 손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1, 2일 날은 동쪽으로만 이사 안 가면 돼요. 나머지는 다 손 없어요. 아, 1일간 동쪽으로 그렇잖아요. 양력이 아니고 음력으로 1, 2일에 이거 손이 있는 날이야. 들었어. 여기는 남쪽으로 3, 4일 날 들었어 손이. 그 다음에 여기는 5, 6일 날 들었어. 여기는 9, 7, 8일 날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손이 안 들은 날이 9일 날하고 10일 날은 아무 곳에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질 줄 모르니까 그냥 이삿짐 센터 나오지나 이사 가는 날짜는 무조건 9일날, 10일날 잡잖아요. 그래서 9일날, 10일날 이사 가는 날로 아주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어때요? 동쪽으로 안 가면 1, 2일날도 가도 괜찮아요. 이사비가 30분 나왔어. 이사 가는 날? 그럼 비싼 날 뭐하러 가? 좋은 날 가야지. 그냥 좋은 날 가면 되지. 그리고 이사 가는 날은 어떤 날 가세요? 대부분 여러분들? 손 없는 날 가요. 제일 비싸요. 손 없는 날 하루만 보세요. 혹시 명리 배웠잖아요. 명리 배웠는데 또 뭐 간지는 안 보고 그냥 가나? 아, 간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 안 가니까 신고 거야. 뭐 들은 날? 명리로. 그냥 대충 잡아줘. 복덕일. 복덕이 좋죠. 그런 건 안. 근데 또 무슨 날? 합 드는 날 이사 가면 안 돼요. 합 뜨는 날? 나하고 합 드는 날, 가장하고 합 드는 날 이사 가면 돼. 이사는 축하하는 날이에요. 떠나는 날이지 합하는 날이 아니야. 내 집에서 떠나는 날이야. 그래서 합 드는 날 이사 가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모두 놓고 오고 빠치고 오고 뭐 이렇게 가는 곳마다 뭐가 걸리고 합하고
하고 있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맞죠. 그래서 합된 날은 가주하고 합들은 날짜는 피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날짜 우리 태기를 공부하시는데 대부분 태기를 잡고 그런 날은 어떤 날 태기를 잘 안 잡아요? 태기. 뭐 결혼식 같은 것도 잡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날 확 빠지는 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정확하게라도 대부분 진날하고 해날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좋다 하더라고. 진날하고 해날. 결혼식 같은 거 진날은 왜 그러냐면 진날은 원래 수고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진은 그냥 수고로 쓰잖아요. 우리 풍수에서나 이렇게 저기에서는 수토공조로 토고로 좀 보거든요. 근데 이 수곤날인데도 불구하고 진날을 왜 한다면은 진월이라고 하는 달이 굉장히 그 의미를 해요. 진월에는 지금은 농사나 뭐 이런 거 지을 때도 그렇게 사람의 인분을 쓰진 않죠. 지금은 인분 다 내려버리죠. 네. 그런데 진월에는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진달에는 진달에도 진달에요. 그러니까 진일도 그런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향기가 좋은 향기가 안 나고 진일에는 약간의 이렇게 말하자면 썩은 향기가 되게 난대요. 그래서 진날은 피해서 잡고 해날도 피해요. 해일하고 진일만 피하고 그 나머지는 또 이제 그 형식대로 보는 날 그 형식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때문에 하도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도괴예요. 하도괴가 검, 해, 이진, 손, 감, 간, 곤 그림과 같이 하도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낙서는 여기서 다르죠. 건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6, 7, 8, 9 9가 리화예요. 여기에 건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건이 있었던 자리에 리화공으로 우리는 써서 요것이 맨 위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또 감이 북쪽이고 그리고 여기는 건, 그 다음에 지인, 손 이렇게 가서 이게 1, 2, 3, 4, 5, 6, 7, 8인데 5는 여기 없죠. 근중에 있기 때문에 5는 근중. 이거는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근원은 선생님들이 책을 찾아봐도 이렇게 대부분 나와 있어요. 연산력, 귀장력, 주역. 근데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주역을 쓰고 있죠. 주나라역. 그 전에 하역, 은역, 뭐 주역이 있는데 연산력이나 귀장력으로 쓸 때는 우리가 처음에 시초달을 인월로 쓰질 않았죠. 그때는 축월, 자월로 썼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월로 쓴다는 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선생님이 아는 거고. 이것도 대부분 알고. 주역 설계 전에 이제 팔방이 하는 거는 사정계와 유계, 정과 유를 구분해서 하면 팔방이다, 간방이다 이걸 알고. 이건 너무 사 그럼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여러분? 사라는 숫자가 나오면 사라는 숫자 나오면 뭐가 생각나요 선생님들? 사계절? 네모? 홍코나무 동서남북? 동서남북?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12개월 24절이 72후 72후가 5일씩 끊어진 거를 1년을 하면 72후가 된다고 요 사실을 잘 알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주풀 때도 요거는 12소식 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네요. 그죠? 회복된다고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기가 지금 곤괴잖아요. 곤괴는
이제 음으로 꽉 찬 거죠. 음으로 꽉 찼어요. 음으로 꽉 차고 나면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양이 하나 올라가. 양이 하나 올라왔어요. 양이 하나 올라오니까 이거는 지회복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지금부터 회복이 돼서 동짓날, 동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양으로 하나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2소식계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한 달이 이렇게 달로 치면 뭐 11월달, 12월달, 1월달, 뭐 정월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복괴로도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곤봉림태 대장 쾌까지 가요.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주역을 배울 때 주역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나온 주역은 뭐를 얘기하냐면 육효 혹시 배우셨나요? 육효 배우셨어요? 육효 배웠으면 뭐 너무 잘 아시죠? 왜냐면 곤봉림태 대장 쾌 수 비하면 곤괴가 머리 숫괴가 돼서 밑에 그 자손들이 쭈르르르 넘어가는 그 순서예요. 복괴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역은. 그런데 처음에 곤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곤위지라고도 부르고 그 곤이 두 개가 있다고 중이곤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요걸 중지곤이라고 해요. 같은 땅이라 중지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렇게 돼서 여기에가 하나가 동요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게 양으로 넘어갔잖아요. 양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가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요게 동요가 돼요 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양괴가 세 개가 되고 음이 돼요. 그 다음에 양 한 다음에 요게 올라갔으니까 요게 또 바뀌죠. 요게 바뀌면 이때는 양이 돼요. 그리고 나면 요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변하죠. 오요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거는 중지곤, 요거는 뭐예요? 지, 외, 보, 요거는 지, 택, 임. 이게 택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지, 천, 택대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가 아니고 진을 외라고 돼요. 외천대장이라고 해요. 외천대장. 이렇게 가니까 택천쾌가 돼요. 택천쾌가 되고 났더니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주역은 상괴를 맨 위를 이거를 첫 번째 효를 뭐라고 읽느냐면 추효라고 읽어요. 1효 이렇게 읽지 않고 추효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은 2효, 3효, 4효, 5효 다음에 이 마지막은 6효라고 읽지 않고 상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마당하고 맨 끝에는 상효, 초효로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효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상효를 안 올라가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변했으니까 다음에 뭐가 변해요? 여기로 내려가요. 사효. 그래서 사효가 변하고 양은 그대로 가니까 요거는 수천수가 돼요. 수천수.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로 내려갈 때는 마지막에는 이거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괴는 다 변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수지비계가 돼서 곤, 봉, 림, 태. 이게 곤이라고 하죠. 곤, 봉, 림, 태, 대장, 쾌, 수, 비. 그죠? 수지비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곤괴와 건괴의 이렇게 움직여지는 과정을 갖고 12소식대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곤봉림태 대장 쾌까지 갔죠. 수비는 안 써요. 왜 수비는 안 쓰냐면 이 괴는 유혼괴가 되고 이건 귀혼괴가 돼요. 우리는 언제를 가장
참 중요시여요. 환갑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여죠. 환갑이 젊은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뭐 잘하고 활동하고 하는 시기는 환갑까지 봤어요. 그런데 더 살아가는 것은 몇 평생을 봤냐면 80평생을 봤어요. 그래서 80평생을 봤는데 그 80평생은 한 평생, 두 평생은 뭐냐면 귀혼, 유혼, 귀혼으로 봤어요. 약간 정신이 나가고 사는 거예요. 유혼, 귀혼이에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유혼, 귀혼께라서 그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변하지만 밑에는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이 12소식궤도 곤붕님대 대장쾌까지 가고 수빈을 안 쓰고 여기는 건도 건일천께는 건 뭐예요? 건 다음에 뭐예요? 건태, 이진, 손, 감, 간, 곤 아니요 건태 그게 아니고 손, 감, 간, 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렇게 곤붕님 태처럼 건구둔비 관박진 대이 이것도 바뀌는 거 아직 똑같아서 건구에 건구 둔비 관박진까지 가는데 이거 안 가죠. 진대유는 두 개는 유언계 귀언계라서 그만큼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소식계가 돌아가는 게 무엇을 앞장 삼아서 돌아가게 만들었냐면 건계와 곤계에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건계가 돌아가는 상황은 여름을 주관해서 겨울로 오고 곤괴가 돌아가는 상황은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태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12소식계가 들어갔다. 그 12소식계는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하는데 유언괴, 귀언괴 두 개 짤럭거리고 들어간 그 내용이 12달을 만들어준다. 그 12달도 저렇게 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익혀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공부에서도 잘 예?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그래서 8개 강의도하고 12소식계가 네. 뭐에 쓰이는 거죠?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엄청 많이 쓰는데요. 이제 8개 방위도는 엄청 많이 쓸 거고 12소식계는 그냥 12소식계로 안 쓰고 그냥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례로 대신해서 써도 돼요. 근데 그 의미가 요 속에 들어있어요. 요 속에. 왜냐면 자월에 축월에 자월 축월에 그 기운이 이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걸 그냥 거기서 같이 갖고 노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자의 의미가 그냥 자만 보시잖아요. 자는 자월의 자니까 또 왕이고 왕지이고 물이 차가운 기운이고 그런 것만 느껴지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게 밑에서는 양이 올라오고 있구나, 시작을 하는구나, 이거를 느껴보실 수가 있죠. 그 하나만 알 때보다 두 개, 세 개 알면 확장이 굉장히 넓어지시죠. 그래서 만약에 방위도는 아주 정말 맨날 써야 되는 것이고, 요 소식궤는 내가 자축이며 진사오미가 아닌데 하나 더 덧입혀서 그게 가는 과정이 저런 기운이 들어. 우리는 지금 기운을 배우는 거거든요. 글자가 자라고 해도 그게 자가 기운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경방팔궁괴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12소식궤와 연관된 거, 그러니까 경방이라고 하는 것은 육효를 얘기해. 육효를 이렇게 정리하신 분 이렇게 해도 과언이에요. 그래서 경방은 64개의 배열 순서를 제기한다. 건구준비 관박진 배유, 해군체험 건금 속각주회, 인여정 미대 동안 송동안 해갖고 괴가 8개마다 소속궁이 쭉 들어있어요. 그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거는 1세, 2세, 3세는 제가 저거 해놨던 거. 이게 1세예요. 이게. 여기는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까지 가면 그 건금궁, 이게 건금이죠. 건금궁 안에 있는 그 세대수예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1세, 2세를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보통 지금 사람들이 1세대가 있고 1세가 있어요. 그대로.
뭐 지금 영국이 왕족으로 가잖아요. 뭐 왕의 몇 세 그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우리 족보에서 보면 선생님 어디 성씨가 어디 석씨가 어디 석씨죠? 충주 석씨 무슨 공파 몇 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몇 대 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몇 대 손이라고 하는 이 손이 이런 과정이에요. 말하자면 그 어디를 들어갔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1세대 그러면 1세대하고 손하고는 달라요. 1세대는 30년 기준 대부분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몇 대 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지금 20살짜리나 50살짜리나 60살짜리 같이 갈 수도 있어요. 같은 그 세를.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기준을 뭐 건금 부분에 들어가 있는 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납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효에다가 육식갑자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 드리는 납갑은 납을 드렸는데 갑을 드렸는데 갑자를 병인종묘를 전부 다 거기다 드렸는데 그 드리는 것은 배분이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걸로만 충분히 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더 공부하실 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이렇게 배워보시고 우리 홍수에서는 이것까지 뭐 크게 많이 갈 적은 아니에요. 이게 납갑으로 들어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뭐 초효부터 했으니까 자인진 오신수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육효 같은 거 하면. 근데 자인진 오신수이 천간도 붙어질 때 갑갑갑이 갑오 갑자 갑인 갑진까지 하고 오신수는 맨 끝에 있는 임을 갖다 붙여서 임오 임신 임술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고는 처음에 을로 가고 그 다음에 개를 갖다 붙여줬어요. 그런 순서라는 걸 아시고 여기 진 같은 건 경으로 진은 손이니까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보시고요. 이것도 요거의 상징 같은 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활용 범위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서 이거 많이 알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오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